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익산시에 웬 선거구가 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선거구 획정 하한선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입지자나 유권자나 선거 때마다 변경되는 선거구의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군산 금강 미래체험관이 환경교육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동안에만 천여 차례의 1만 8천여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맞아 익산 선거구가 또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줄면서 선거구 획정 하한선을 맞추려다 보니 조정이 불가피해지고 있는데요. 입지자나 유권자나 선거 때마다 변경되는 선거구의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지난달 말 기준 인구는 26만 7,500명, 선거구로 보면 익산갑은 12만 9,457명, 익산을은 13만 8,044명입니다. 지난 총선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적용하면 익산갑은 하한선 13만 5,521명에 한참 모자랍니다. 이에 민주당 익산갑을 지역위는 선거구 하한선을 고려한 조정안을 도당해냈습니다. 익산갑인 망성, 용안, 용동, 성당, 웅포면 등 5곳을 익산을로 옮기게 됩니다. 대신 익산을에 속한 영등 2동과 삼기면 등 2곳은 익산갑으로 바뀝니다. 조정안이 적용되면 익산갑은 13만 4,646명, 익산을은 13만 2,855명이 됩니다. 세부 선거구도 변화됩니다. 익산갑을 보면 가선거구는 모현동과 송악동으로 구성돼 3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나선거구는 인화동과 평화동, 중앙동, 마동으로 구성되고 다선거구는 남중동과 신동, 영등 2동, 오산면으로 묶여 각각 3명씩 선출합니다. 나선거구는 황등과 함열, 함나, 삼기면으로 묶여 2명을 선출합니다. 익산을을 보면 마선거구는 삼성동과 금마면으로 묶입니다. 바선거구는 팔봉동을 비롯해 왕궁과 여산, 낭산, 망성, 용안, 용동, 성당, 웅포면까지 9곳으로 구성됩니다. 사선거구는 영등 1동과 동산동, 춘포면으로 묶입니다. 이들 선거구는 3명씩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선거구는 어양동 단일 지역으로 2명을 선출합니다. 내년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선거구 조정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며 술렁이고 있습니다. 인구수 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뀔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뀌는, 과 을이 바뀌는 이런 정말 혼란이. 선거구 최종 획정까지는 국회 정개특위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안이 유지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익산시 인구가 한 해 평균 3,000명 이상이 줄고 있어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혼선을 줄이고 유권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좀 밟는 게 민주적인 저는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할지, 도농 복합으로 할지, 아니면 도시형으로 할지, 농촌형으로 할지. 인구가 줄어 되풀이되는 익산시 선거구 조정. 입지자는 물론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도 잦은 선거구 변화에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전북도가 강대국의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쟁이 뜨거운 가운데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의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단을 제안했으며 선정 부지는 11월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오는 2027년부터 2036년까지 핵융합 기술 개발에 3,500억 원, 실증 인프라 구축에 8,500억 원 등 1조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도는 새만금이 과기부의 공모 조건인 50만 제곱미터 이상의 단일 부지와 왕복 6차선 진입로, 전기 상하수도 인프라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에서 새만금 매립에 군산항 준설토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어제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군산항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 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 의원은 매년 준설이 필요한 군산항과 장항항의 준설토를 새만금 매립 용재로 활용하면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항만 준설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은 군산항 준설토 활용 방안을 새만금청과 검토하고 관계부처와도 협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 항과 군산항을 관리할 별도의 항만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은 군산 새만금 항만공사를 설립하면 중장기 항만 물동량 확대와 항만 가치 향상, 부두 방파제 등 대규모 설비 투자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부산과 인천, 울산 등은 항만공사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U자형 국가철도망의 완성을 위해 군산에서 목포 구간을 국가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어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진석 의원은 동해선, 남해선, 서해선이 이미 개통됐고 장항선 복선화도 진행되고 있지만 군산에서 목포까지 단절된 상황에서는 U자형 철도망이라 할 수 없다고 질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에서 목포 구간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비용 대비 편익과 균형 발전 지수 등을 고려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익산 중앙시장 청년몰의 매출액이 도내 청년몰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시는 청년몰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월 평균 922만 원의 매출을 올리며 도내 청년몰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매출인 582만 원보다 58.4%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중앙시장 청년몰은 지난 3일부터 달빛 상상포차를 열고 자리 분영에 나서고 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 청년 10명 중 6명 이상이 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진흥원이 발간한 창업지원 우수성과 사례집을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16개 팀을 선발해 지원했으며 이 중 68%인 215개 팀이 사업화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식품진흥원은 청년 창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 식품창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채소류 출하 조절 시기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사업비 1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시는 익산 원예농협과 용동면 용성리 일원의 저온 저장고와 예냉시설, 전처리 시설 등을 오는 27년 구축해 연간 5천 톤 이상의 양파를 저장 출하 조절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시대, 환경교육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금강의 생태와 기후변화를 직접 체험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금강 미래체험관이 녹색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큰 풍선에 들어가 힘차게 발을 구릅니다. 갇힌 공간에서 발힘으로 풍선을 움직이다 보니 답답하고 더 힘이 듭니다. 기후위기로 겪게 되는 온난화를 직접 느끼고 생활 속 실천 방법들을 배웁니다. 쓰레기들 많이 안 버리고 재활용하고 비닐봉투 사용하지 않고 장바구니 활용하고 물병 사용해야 돼요. 유치원 아이들이 3355 모여 곤충 목걸이를 만드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사라지는 곤충들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서식지를 지켜줄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합니다. 기분 좋은 거를 느꼈는데 재밌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곤충들도 다양하고 그랬어요. 태양열을 이용해 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볼 수 있습니다. 기후와 금강의 생태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금강 미래 체험관입니다. 옛 금강철새 조망대인 금강 미래 체험관은 금강의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녹색 교육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18,000여 명이 천여 차례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간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는 99차례 천여 명이 참여했고 찾아가는 초등미래 교실에는 5천여 명의 학생이 환경 수업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마다 조금씩 더 지구를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천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변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 교육의 허브가 되고 있는 금강 미래체험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배우고 환경 실천의 체험장이 되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 옥서면 만경강 하류에서 지난 27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N1형 고병어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어성 AI 바이러스가 검출은 올 겨울철 들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바이러스 검출 지역의 반경 10km 내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수색과 철새 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방역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만경강 하류 철새도래지 수변 3km 구간은 사람과 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이 간판 개선 사업 비리로 기소된 익산시 전 회계과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최 씨의 변호인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보석 허가 청구서를 기각했습니다. 최 씨는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어제까지 3차 공판이 진행됐고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9일에 진행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가운데 도내에서 6명이 소재불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이 밝힌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202명이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이 중 도내는 6명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거나 아예 행방이 묘연해 지명 수배가 내려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 어청도 항에서 오늘 아침 7시 2분쯤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58톤급 예인선 선장으로 밝혀졌습니다. 해경은 인근 주민들과 함께 이 남성을 물 밖으로 올려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숨졌다며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의 기초노동질서 점검에서 8천여만 원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습니다. 익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40여일간 30인 미만 사업장 40곳을 점검한 결과 익산과 김제 지역 사업장 19곳에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 사실을 적발하고 지급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체불 사례는 임금 정기 불규칙 위반과 휴일 근로수당 미지급, 퇴직금 과소지급 등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진드기 매개질병인 쯔쯔가무시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병은 옮기는 털진드기의 전국 발생 밀도를 조사한 결과 지난주보다 12배가 늘어난 0.24로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긴팔 착용과 진드기 기피제 사용 등이 요구됩니다. 서해안 어업에 피해를 입혔던 해파리 출몰이 3년 만에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2년 이후 연속으로 발령됐던 해파리주의보가 올해는 발령 기준인 헥타르당 1,000마리에 미치지 않아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수가원은 감소 원인으로 새만금 방조제 일대에서 보름달 물 해파리 유생 제거 작업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고수온 현상과 해파리 활동 간의 상관성도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검찰이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심리에서 검찰은 피해품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며 선처 의미로 선고유예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완주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 등을 먹은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정식 재판을 청구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옛 전주지법과 검찰청사 터를 활용해 공원 건립이 추진됐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회 이성윤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2020년 해당 터의 로파크 사업을 확정했지만 최근에서야 신축이 결정됐습니다. 이처럼 5년이 흐르면서 사업비는 212억 원에서 400억 원 수준으로 늘었습니다. 로파크는 법을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접목된 공원 조성 사업을 말합니다. 도내 교육단체들이 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도교육청 국정감사 발언을 놓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유아교육연대는 30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으로
교육청 자체 지원금을 표준 학비에 맞게 조정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 의원은 유아에게 돌아갈 돈을 빼앗았다며 왜곡된 발언을 했고 도교육청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친 표현까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에서 혼인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혼인 건수는 6,300여 건으로 전년보다 900건, 16.5%가 늘었습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지난 2023년 3.1건에서 지난해 3.7건으로 0.6건 늘었습니다. 평균 초혼 나이는 남자 33.9살, 여자 31.2살로 조사됐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도교육청은 수험생들은 건강관리와 주요 내용 정리학습 등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음 달 4일부터 수능 감독관과 학교 관계장 등을 대상으로 시험장 점검과 듣기평가 시행 지침, 부정행위 방지 대책 등을 집중 연수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능은 다음 달 13일 치러집니다. 군산시가 낙엽 쓰레기를 무상 수거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3일부터 12월 말까지 낙엽 쓰레기 무상 수거 특별 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노면 청소 차량과 환경관리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은 일반 포대에 낙엽 쓰레기를 넣어 쓰레기 수거 장소에 내놓으면 됩니다. 안심 귀가 서비스인 익산 안심이 앱을 평가할 시민참여단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시민참여단은 25명으로 구성됐으며 전문 조사자와 함께 안심이 앱 기능을 사전 검증하고 개선점을 제안하게 됩니다. 안심이 앱은 스마트폰 앱에서 설정한 귀갓길 경로를 이탈하거나 도착 예정 시간 경과, 도움 요청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현재 위치가 CCTV 관제센터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됩니다. 익산시는 시민참여단 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동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익산시 팝업 놀이터가 오는 1일과 8일 열립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오는 1일 유천 생태공원과 8일 청소년 수련관 앞에서 진행됩니다. 행사에는 놀이존과 공연존, 체험존 등 다양한 체험 부스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아동이 직접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만드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가 윤동주 서거 80주년을 맞아 10월의 마지막 별에는 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익산시는 오는 31일부터 익산시민역사기록관 지붕층에서 동주해방 특별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는 일제강점기 청년의 고결한 저항 정신을 기록한 윤동주 시인을 기리고자 마련됐습니다. 군산시 구암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새롭게 착한 가게에 가입한 우미리 어린이집과 한라 비발디 센트로 어린이집의 현판을 전달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우미린 어린이집과 한라 비발디 센트로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쾌적한 보육 공간과 안전한 시설을 갖춰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0도, 익산도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5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도 주간 최고 20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매우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